자, 세 번째 데스킹 주제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자, 미국 연구기관을 통해서 북한에서 생물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실험에 장애인에게 생체 실험도 하고 있다 이런 예측도 내놨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이게 네. 어느 정도나 좀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자, 우선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벨퍼 센터라는 곳에서 내놓은 보고서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북한은 장애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간주해서 분리거주를 시키고 있고 장애인을 생물무기 실험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고요.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제 이 사안이 이제 밝혀진 건데 이 벨퍼 센터가요. 이제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의 위성 사진도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곳에서 생물학 무기가 대량 생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배경으로 함께 이 생물무기를 개발하는데 장애인이 생체 실험에 동원되고 있다 이런 그런 증언까지도 증언까지 담아가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낸 건데요. 자, 북한 김일성의 주치의 탈북이사 김소연 씨에게 제가 직접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끔찍한 생체 실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그 기증자들이 생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정치범 수용소 사람들이니까 그 인간을 받아서 이렇게 마취도 안 하고 부분 마취도 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부분 마취도 안 하고요? 수면 마취는 조금 시키지. 소리 지를까 봐. 다리 부분을 제공한가 하면은 우리는 다리만 쑥두로 받고 이렇게 잘라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전체적인 다 가리고 없이 그냥 우리 실험할 거 받는 거는 사람이든 토끼든 쥐든 똑같은 거야. 다만 이제 말을 했다는 데서 놀란 거지. 그게 군에 가서 뭐 하고 당가 수령을 위해서 충실하지 않다가 장애를 당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희생물로 제공이 돼요. 자, 이 문제 강명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강명도 교수, 지금 북한이 생물 무기를 개발했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체 시험을 한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거 북한에 계실 때나 혹시 생체 실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 생체 실험은 뭐 이제 짐승을 가지고 뭐 개, 돼지나 양, 염소 이런 걸 가지고 이미 북한은 뭐 생화학 무기 생산한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60년대부터 생산을 했으니까. 그리고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5천 톤 보유하고 있다는 건 뭐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을 데리고 뭐 생체 실험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김서연 씨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당과 수령에 충성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한다 이런 말은 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시 저렇게 저 정도로 생체 실험하는 걸 김서연 씨가 아는 정도로 저렇게 광범위하게 된다면 이게 엄청난 그 북한에서도 이제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건 국비에 진행하지 않으면 저 생체 실험을 한다고 해도 국비에 진행하지만 안 되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봤냐면 사형수. 정치범 뭐 김창봉이와 같은 사람들, 김병하와 같은 사람 사형수를 받고 정치범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정치범에 수용됐다가 뭐 이제 사형을 당하기 전에 한다는 얘기는 간혹 들어봤지만 뭐 장애인들을 데리다가 저렇게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생체 실험한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자, 강병규 기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탈북이사 김소연 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얼핏 지금 인터뷰 내용을 들어봐도 마취도 안 시키고 수술하고 수술 환경도 치료 환경이나 뭐 이런 실험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뭐라고 또 더 이야기를 하던가요? 자, 이제 일단 김소연 탈북이사 그 김소연 씨의 주장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요. 전쟁에서 장애를 입은 군인들이나 정치범들이 북한 생체 실험의 희생물로 제공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일단 수술에서는요 마취도 거의 없이 이제 혁명가를 틀어놓기도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일단은 전쟁에서 다쳤던 군이라든지 혹은 뭐 군 생활을 하다가 다친 군인이 일단 수술을 받으러 들어왔을 때 이때 뭐 어떤 마취를 주는 게 아니라 혁명가를 틀어준다. 그러니까 수령님에 대한 충성으로 이 고통을 버텨내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상황인데 김소연 의사는 이것을 직접 봤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 미국의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퍼 센터 보고서를 인용한 내용들인데요.
자, 탈북자들에 대한 증언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진위는 약간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예전에 이런 기사도 봐가지고 좀 그 눈에 띄었었는데 북한의 최고 영도자인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신체 조건이나 이런 비슷한 사람들을 여러 준비하고 생체 실험, 인체 실험을 대신하기도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명 뭐 김정은 모르모트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베이징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김정은을 담당하던 보건1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근무를 하던 고위 간부가 이제 탈북을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지금 좀 정리를 해봤는데 김정은 건강 담당하던 보건1국 간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씨 일가의 치료를 위해서 약과 의료기기를 조달하고 그리고 신약 투약 전 임상 실험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김정은 닮은 꼴이라고 해서 뭐 얼굴이 닮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체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유전자형이 좀 비슷한 이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신약이 좀 개발이 되면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 좀 실험을 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한다는 건데 마치 옛날에 뭐 기미상궁 이런 게 떠오를 정도로 김정은의 어떤 건강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북한의 보건1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강명두 교수, 예. 그럼 김정은과 닮은 사람들은 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닮은 사람들 이거는 김정은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체 실험한다니까 야 이거 얼마나 위험한 실험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게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김일성 때도 그렇고 김정일 때도 그렇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 약을 쓸 때는 네. 뭐 독일이든 미국이든 헝가리든 러시아든 구소련이든 좋은 약들을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김일성 뭐 신장이 약하다 신장에 좋은 약을 들여왔다 하면 그 신장 체격과 나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최고 약을 비싸게 주고 들여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험을 하거든요. 도리어 임상 실험이죠. 외국의 뛰어난 약, 신약들을 갖다가 대신 먼저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혜를 입는 것이니까. 특혜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서 생체 실험에서 그게 나빠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생체 실험하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은 임상 시험을 먼저 해봐가지고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낫고 어느 거 이 약이 좋은지 저 약이 좋은지 한번 써보고 거기서 가장 좋은 약을 쓰기 때문에 그 약을 써본 사람은 경쟁합니다. 서로 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에 있는 사람들로 대체로 많이 가는데요. 새로운 약이 들어오면 이게 무슨 조선족십자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봉화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봉화연구원이 조선족십자병원과 같이 있습니다. 한 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조선족십자병원에서 생체 임상 실험을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봉화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조선족십자병원 군에는 봉화연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 연구원에서 이게 북한에서 보건1국에서 들여온 약을 가져다가 거기 김일성과 김정일과 같은 체격이 가장 맞고 나이도 비슷한 사람들, 김정일이가 뭐 이제 고지혈증이 있다, 그렇죠. 뭐 혈관 질환이 있다, 뭐 혈관 질환의 최고 약을 들여다 그 사람한테 먼저 쓰기 때문에 그 사람도 혈관병을 앓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는 정도를 보기 때문에 서로 거기서 그 병원에 입원하지 못해가지고요. 서로 그 약을 먼저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뿐만 아니라 그러면 백두혈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발탁했을 가능성이 친척들은 아닙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을 발탁하는 건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까지 이제는 김정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로지 최고 영도자만을 그렇죠. 위해서.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 봉화연구원이 존재하고 물론 봉화진료소도 다른 간부들도 저희 장인했던 총리도 봉화진료소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봉화진료소라는 것은 오직 그 김일성과 네. 김일성 친가계 그 네. 가족들만이 그 활용하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계속 병원이 크다 보니까 정치국 위원 이상들은 거기도 가서 치료. 그렇군요. 자, 강병규 기자. 예. 하긴 저희가 보면은 김씨 일가가 대대로 좀 몸이 안 좋다 이랬었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김정은도 최근의 모습들이 계속 살찐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또 골치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람 찾아서 임상 실험을 한다는데 비슷한 사람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몸무게가 불었습니다. 몸무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1년 아직 집권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80에서 90kg 두 자릿수죠. 근데 2016년 102에서 130kg까지 급격하게 찝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추정이 불가한데 최근에 이 고도비만인 김정은을 자세히 보면 다리가 쩔뚝거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지금 보이면 이렇게
뭐 다리를 옮길 때마다 이렇게 뭔가 한쪽이 중심이 잘 안 맞는 듯한 이렇게 이상한 좀 불균형한 그런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혹시 이 비만, 고도 비만 때문에 합병증이 발병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게 김 씨 산부자의 건강 상태를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렇게 김 씨 산부자를 위해서 특효 약이라고 수입하는 거를 먼저 먹어보는 임상시험에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북한의 의료 실태가 굉장히 좀 열악한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탈북을 했다가 다시 재입국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네, 뭐 통일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오늘 밝힌 게 재입국자가 26명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로 왔다가 재입국한 탈북 부부의 얘기가 전해진 건데요. 일단 2014년에 탈북을 했던 이제 30대 부부의 얘기입니다. 뭐 중국을 거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생활고 때문에 좀 탈북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에 그 원래 남편의 고향이었던 양강도 해산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부 소식통이 이제 확인을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돈을 벌어서 아이도 데려오려고 했지만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했고 결국 아이를 데려오는 게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는 아이가 4살배기라고 하는데 4살짜리 아이를 자주 그리워했다는 게 주변의 증언인데요. 이 아이 때문에 이제 돈을 좀 모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결국 북한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게 정부 당국자의 어떤 분석이었습니다. 부부만 탈북하고 4살배기 아들은 두고 왔었다. 강명도 교수님, 얼핏 저희가 생각하기엔 일가족에 한꺼번에 탈북을 하면 했지 이렇게 어린 아이를 두고 탈북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어린 아이를 데리고 탈북하다가 잘못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네 둘은 뭐 뛸 수도 있고 물속에 잠수할 수도 있고 한데 어린 아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압록강, 두만강은 일단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겨울에 넘을 때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라든가 친척들한테 맡기고 와서 자기가 자리 잡은 다음에 안전하게 데리려고 오는 부모들이 다 부모 심정은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이 부부뿐만 아니고 지금도 가족을 두고 온 뭐 혼자 있는 여기서 어제도 제가 탈북민 한 번 만났는데 네. 나이가 한 60대였는데 아들이고 뭐 다 있고 자기 혼자 왔더라고요. 이거 왜 혼자 왔냐니까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여기서 안정이 돼가지고 데려오려고 지금 한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근데 많다는 그렇게 거죠. 어렵게 탈북해서 다시 재입국하는 거 이건 어떤 심리로 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부류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는데 지금도 복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간첩이 아닌데 간첩 임무를 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뭐 간첩 훈련 받고 우리가 뭐 간첩하면 아주 한 10년, 5년, 10년 뭐 뽑을 때부터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 지금 뭐 체포된 부부 간첩이라 이런 사람들은 아주 훈련을 정말 종의 영혼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10년, 네, 15년 동안 키워가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 훈련 받고 들어와서 다시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런 사람 한 번 들어왔다 나가면 공항 용치 얻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들어갈 때 너 이제부터 우리 조직원이다, 공작원이다. 당에서 믿는 공작원이니까 너 들어가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너한테 임무를 준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일반 사람들. 그것도 탈북자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 지인 통해서 나를 탈북하려고 우리 한국에 살기 좋으니까 오라 이런 연락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럼 이게 노출됐을 때 보입에서 체포해가지고 너를 이제부터 우리한테 공작 임무를 받고 나가니까 넌 공작원이다. 당과 수령이 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 이러고 실제 들어왔다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체포된 게 이 조사 과정에서 그게 이제 자기도 이야기했거든요. 왜? 고도로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조사받는 과정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저 공작원이었습니다. 이런데 실제 공작원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들어오면 이렇게 되면 뭐 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여기 체포돼도 좋고 안 해도 좋고요. 그러다 이제 또 다른 탈북자를 통해 가지고 뭐 탈북자를 누구를 뭐 해치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유인해서 끌고 중국으로 오라든지 이런 임무는 단순 임무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체포되면 또 간첩으로 체포됐다고 포장을 씌우게 되면 탈북자 사회가 또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류들은 왔다가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돈을 이제 다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부부처럼 자기 가족을 데리러 갔다가 회유와 기만에 속아서 넘어가는
그 가족들 네. 이제 이렇게 그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다시 재입국을 하게 되면 네. 선전도구로 활용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잖아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다뤘지만 임지연 씨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죠. 그리고 주옥순 씨도 재입국자라면서 이제 남한 체제를 좀 부정하는 듯한 그런 선전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제가 그 대본을 보니까 이제 우리의 최고 존엄을 이제 헐뜯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난 이건 못하겠다. 난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들어간 거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못하겠다. 이제 이러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돈 40만 원 벌기가 쉽나? 저는 우리 공화국의 맑은 하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생각한 남선에서 산 것이 6년이지만 60년을 살한 것보다 더 말할 수 있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선 그 남조선 인간 생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그래서 말하자면 술집에 가서 몸 팔고 녹두 팔고. 네, 임지연 씨와 네. 주옥순 씨의 북한 방송을 좀 보셨는데 다 울기까지 하고 이제 비난을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입국 4살 아이를 다시 찾으러 간 재입국한 부부도 다시 선전용으로 등장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거 부부가 다시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선전 매체로 등장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재입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 저런 걸 보여줘야만이 또 다시 입국을 또 유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네. 이게 당에서 품어 안아줬다. 뭐 죄를 묻지 않는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준다. 집도 주고 오히려 대우를 더 높여준다. 이런 거를 계속 보여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탈북자, 어렵게 사는 탈북자들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마 다시 선전 매체에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재입국하는 사람들 배후에 북한 보위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이번 사례에서 바로 이 문제가 밝혀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정부 당국자의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보위성이 접촉을 했는지 좀 개요도를 그려봤는데요. 이번에 탈북을 한 부부들과 이제 북한의 보위성이 수시로 연락을 했고 그리고 양강도 해산이 북중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접촉을 해서 검은 차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탈북 부부가 사전에 재입국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정황들이 드러났는데 그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변 지인들에게 빌렸다고 합니다. 이게 지인들이 뭐 대출을 해서까지 돈을 마련을 해줬다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 한 70만 위안 정도를 소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 설명으로는 이 지인들이 돈을 빌려주고는 이것들을 돌려받지 못해서 좀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설명들을 했습니다. 북한의 선전도구로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왔던 우리 탈북 주민들이 이용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을 데리고 뭐 생체 실험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네. 없고요. 그리고 이제 김서연 씨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당과 수령에 충성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한다 이런 말은 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시 저렇게 저 정도로 생체 실험하는 걸 김서연 씨가 아는 정도로 저렇게 광범위하게 된다면 이게 엄청난 그 북한에서도 이제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저건 국비에 진행하지 않으면 저 생체 실험을 한다고 해도 국비에 진행하지만 안 되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봤냐면 사형수, 네네. 정치범 뭐 김창봉이와 같은 사람, 김병하와 같은 사람 사형수를 받고 정치범으로 사형언도를 받고 정치범에 수용됐다가 뭐 이제 사형을 당하기 전에 한다는 얘기는 간혹 들어봤지만 뭐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저렇게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생체 실험한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네, 없고요. 그렇군요. 자, 강병규 기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탈북 이사 김소연 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얼핏 지금 인터뷰 내용을 들어봐도 마취도 안 시키고 수술하고 수술 환경도 치료 환경이나 뭐 이런 실험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뭐라고 또 더 이야기를 하던가요? 자, 이제 뭐 일단 김소연 탈북 이사 그 김소연 씨의 주장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요. 전쟁에서 자, 세 번째 데스킹 주제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자, 미국 연구기관을 통해서 북한에서 생물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실험에 장애인에게 생체 실험도 하고 있다. 이런 예측도 내놨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이게 네. 어느 정도나 좀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자, 우선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벨퍼 센터라는 곳에서 내놓은 보고서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뭐 북한은 장애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간주해서 분리거주를 시키고 있고 장애인을 생물무기 실험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고요.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제 이 사안이 이제 밝혀진 건데 이 벨퍼 센터가요. 이제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의 위성 사진도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곳에서 생물학 무기가 대량 생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배경으로 함께 이 생물무기를 개발하는데 장애인이 생체 실험에 동원되고 있다 이런 그런 증언까지도 증언까지 담아가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낸 건데요. 자, 북한 김일성의 주치의 탈북이사 김소연 씨에게 제가 직접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지난해 베이징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 김정은을 담당하던 보건1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근무를 하던 고위 간부가 이제 탈북을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지금 좀 정리를 해봤는데 김정은 건강 담당하던 보건1국 간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씨 일가의 치료를 위해서 약과 의료기기를 조달하고 그리고 신약 투약 전 임상 실험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김정은 닮은 꼴이라고 해서 뭐 얼굴이 닮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체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유전자형이 좀 비슷한 이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신약이 좀 개발이 되면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 좀 실험을 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한다는 건데 마치 옛날에 뭐 김이상궁 이런 게 떠오를 정도로 김정은의 어떤 건강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북한의 보건1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강명두 교수, 예. 그럼 김정은과 닮은 사람들은 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닮은 사람들 이거는 김정은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체 실험한다니까 야 이거 얼마나 위험한 실험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게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김일성 때도 그렇고 김정일 때도 그렇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 약을 쓸 때는 네. 뭐 독일이든 미국의 북한 생체 실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그 기증자들이 생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정치범 수용소 사람들이니까 그 인간을 받아서 이게 마취도 안 하고 부분 마취도 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부분 마취도 안 하고요. 수면 마취는 조금 시키지 소리 지를까 봐. 다리 부분을 제공한가 하면은 우리는 다리만 쑥두로 받고 이렇게 잘라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전체적인 다 가리고 없이 그냥 우리 실험할 거 받는 거는 사람이든 토끼든 쥐든 똑같은 거야. 다만 이제 말을 했다는 데서 놀란 거지. 그렇게 군에 가서 뭐 하고 당가 수령을 위해서 충실하지 않다가 장애를 당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희생물로 제공이 돼요. 자, 이 문제 강명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강명도 교수, 지금 북한이 생물 무기를 개발했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체 시험을 한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거 북한에 계실 때나 혹시 생체 실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 생체 실험은 뭐 이제 짐승을 가지고 뭐 개, 돼지나 양, 염소 이런 걸 가지고 이미 북한은 뭐 생화학 무기 생산한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60년대부터 생산을 했으니까 그리고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5천 톤 보유하고 있다는 건 뭐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장애를 입은 군인들이나 정치범들이 북한 생체 실험의 희생물로 제공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일단 수술에서는요. 마취도 거의 없이 이제 혁명가를 틀어놓기도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일단은 전쟁에서 다쳤던 군이라든지 혹은 뭐 군 생활을 하다가 다친 군인이 일단 수술을 받으러 들어왔을 때 이때 뭐 어떤 마취를 주는 게 아니라 혁명가를 틀어준다. 그러니까 수령님에 대한 충성으로 이 고통을 버텨내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상황인데 김소연 의사는 이것을 직접 봤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 미국의 하버드대죠.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퍼 센터 보고서를 인용한 내용들인데요. 자, 탈북자들에 대한 증언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진위는 약간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예전에 이런 기사도 봐가지고 좀 그 눈에 띄었었는데
북한의 최고 영도자인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신체 조건이나 이런 비슷한 사람들을 여러 준비하고 생체 실험, 인체 실험을 대신하기도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명 뭐 김정은 모르모트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